보고 오겠습니다. 네. 잘생겼다. 요즘 젊은 분들 잘생겼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머리가 전에보다 많이 들었는데 근데 잘생겨진 것 같다. 흥겹게 늘었어. 저는 포기했어요. 전 더 빠지면 그냥 삭발하려고. 아니야. 머리가 좀- 포기하지 마. 아, 머리 쓴 얘기하고 아, 할 수 있어. 계시는군요. 나도 했는데.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쉬우면 된다 이거. 어? 아, 그 앞날의 코치는 머리 심는 모발이식에 대한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조금 많이죠. 그 부분이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또치가 됐어요. 토치. 네. 그렇군요. 특히 저는 쇼츠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김상호 의원님께서 막 식사하시다가 울산에서 왔어요 하니까 갑자기 밥 먹다가 튀어가셔가지고 얼마나 반가워요. 네, 그분들이랑 막 반갑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네. 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네. 광주에서 그때 뵀는데요.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때 그 탄핵 그 아까 가게를 잠깐 탄핵 그 투표할 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 다 안 들어왔을 때 들어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심정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이 좀 김상훈 의원이 좀 안쓰러웠다고 그럴까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우리가 김상훈 의원이 그렇게 했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서로 이렇게 좀 따라고 그럴까 좀 별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그때? 뭐 사실 뭐 그런 게 겁나거나 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도 대하는 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난 느껴져서 불편하죠. 서로 불편해하고 그 앞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옆에 앉아 있는 분들 불편했었던 것 같은데 대화를 시도해도 예. 대화를 이제 좀 이어가기가 힘들고 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분명한 잘못이니까 이제 절연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동료 의원들께 또 설득을 하고 특히 탄핵 시국 때는 탄핵 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을 할 수가 있고 국민의힘에서 최소한의 탄핵 찬성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동료 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상당히 그때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랑 가까이서 대화 나눈 동료들이 또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공격을 받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더 안 하게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표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가 움직이는 것은 안 좋겠네요. 표단속을 깨고 있는 행동이니까. 그렇구나. 네. 자 12월 7일 날 탄핵 네. 투표 때 이때 정말 김상호 모습, 의원님의 네. 존재가 되게 부각됐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탄핵 투표 네. 때 영상 보고 그때는 오겠습니다. 이제 네. 찬성했던 18명의 여당 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자, 우리 자, 축제 자, 밖에서 응원봉 자, 흔들면서 탄핵 기원 국민의 외치고 김상호 있었을 의원은 때죠. 뒤늦게 첫 번째 탄핵안 표결 장면입니다. 일단 참여를 네, 했습니다. 저때 아이고 야당 저 의원들이 역시 김상호 내가 의원에 본 대해서 김상욱이 저런 사람이 찾아가는 맞구나 저는 그때 데서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자, 지금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는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도 나중에 와서 압수합니다. 김상욱 기억 잘 못하겠지만 숨을 쉬면서 우리 울산의 일단 윤종호 투표를 의원. 마치고 네. 자리에 울산의 국민의힘? 진보다. 진보다. 예. 저하고 인연 오래되신 분이죠. 저 머리 한 사람 저 아닌가요? 야당 의원들이 와서 맞네. 투표를 하고 있는 저도 있네요. 저기 계시네요. 이때 김상호 의원님은 찬성표를 던졌나요? 저 때 기권했었나?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됐냐면 사실 기억이 안 제가 12월 3일 밤에 매우 화가 났었어요. 비상계엄 매우 터지고. 화가 났었고 네. 그래서 3일, 4일 뭐 이어서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가 계속해서 개최가 되는데 아마 제가 저희 당에서 가장 강력한 즉시 탄핵 찬성론자였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랬겠죠. 계속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고 이제 당내 선배 의원님들이 저를 설득을 많이 했죠. 그랬을 엄청나게 거고. 설득과 압박과 네. 회유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날 전날이 12월 7일이었어요. 네. 12월 7일이었는데 12월 7일 점심 때 저 국민의힘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선배 삼선 의원님께서 이제 둘이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네. 그때 둘이 같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밥 먹으면서 밥을 먹지도 못했죠. 서로 운다고. 아이고야.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정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당연히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당론이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싸우고 대들고 선배 의원님은 그것만이 국가를 위한 건 아니다.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즉시 하야 또는 탄핵, 즉시 하야면 바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즉시 하야는 괜찮지 않느냐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대통령 첫 번째 담화문에 뭐 당의 모든 걸 맡기겠다 하는 취지의 담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배 의원님께서 그게 하야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에서는 즉시 하야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번 한 번은 믿고 기회를 달라. 이번 한 번은 믿고 즉시 하야시킬 것이니 믿고 일단은 탄핵에 반대. 이번에는 당론. 탄핵보다는 하야가 더 빠르다라는 또 혼란이 적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주셔서 일단은 알겠습니다라고 한 상태였는데 근데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표결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예 표결에 참여 안 하는. 예,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맞아요. 힘들었거든요. 좋지만. 그래서 그렇죠. 다 거리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죠.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표결에는 참여해서 네, 왜 탄핵 지금 찬성을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국민께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그럼요. 했어요. 왜냐하면 뭐 당의 공식 입장이 그렇다면 즉시 하야가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면 즉시 하야가 더 빠르니까 즉시 하야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표결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고 설명도 안 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께 큰 불안과 혼란을 드렸는데 예의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것 자체도 조금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죠. 서울역에서 돌아오면서 나의 짧은 정치가 벌써 끝나는구나.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내일 모레 사퇴하고 이제 뭐 그 후에는 엄청난 보복을 당하겠구나라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하고 돌아왔는데 네. 그래서 그날 표결하고 나서 제가 기자님들께 짧게 백브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그때 백브를 제가 자청했었는데 이유가 제가 공식적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진영 논리 타파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한테는 진영 논리를 타파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진영 논리 때문에 국민을 받드는 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